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양띠의 하반기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력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양띠의 운세를 지배할 운세는 1년 12달 가운데 금전운과 또 돈의 융통과 흐름이 제일 강한 그런 목돈운이 펼쳐지는데요.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금전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반기 운을 열게 된다면 양띠의 올해 그 하반기 운세의 청신호가 되는 셈인데요. 여러 가지 길한 운 가운데서도 특히 돈줄이 풀리고 그것이 풀리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큰 금전운이라면 아주 좋은 거죠. 6월에서 7월 상순까지 지배할 이 금전운의 왕성한 전개가 예상되는 이 시기에는 그동안 풀리지 않고 돈줄이 답답하게 막혀 있어서 고민과 걱정을 주던 그런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거죠. 양띠 가운데 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1년 12달 가운데 돈 운이 제일 강한 달이라는 것은 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도 이런 달에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큰 돈이 융통이 되고 또 회전이 되고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그동안 매기가 실종이 돼서 부동산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시기부터는 서서히 부동산을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거죠. 그리고 체결에 아주 유리한 시기임을 동시에 뜻하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기대 밖에 또 성과급을 받게 되는 그런 운도 이 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운세가 지나면 맹인 실장의 운세가 펼쳐지는데요. 7월 10일부터 한 달간 펼쳐질 이 운세에서는 운세 전략을 좀 수비적이고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하면 좋은 시기인데요.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 운세 다음에 들어올 그런 운세를 좀 대비해서 이런 시기에는 종잣돈을 좀 더 모으는 그런 시기니까요. 목표 수익률도 조금 낮추고 현금화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그런 시기죠. 약세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 들어오는 강세운에게 밀려나갈 형국인데요. 그 이유는 이 운세 다음에 오는 운들이 양띠의 올해 운세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들이 연이어서 동시에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계포란과 함께 가장 큰 문서적인 성취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금계포란의 사전적인 뜻은 황금닭이 알을 품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아주 좋은 거죠. 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기간에 뭔가를 좀 알을 품듯이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게 큰 목돈 운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작게 지금은 뭔가를 좀 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후일에 보니까 그것이 제법 그럴싸한 옥동자를 낳게 되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금계포란의 운세가 전개가 되면 이 시기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사람을 품는 것도 동시에 의미하는데요. 사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덕스럽게 사람을 좀 포용하듯이 인간관계를 좀 맺어놓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누군가를 이 시기에 품듯이 좋게 인간관계를 해놓았다면 나중에 결국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나 돈이나 그래서 잘 품어서 후일에 큰 결과물을 얻게 되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세 바로 다음에 펼쳐지는 그 운세가 바로 올해 가장 양띠들에게 성취운 또 문서운이 왕성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운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가장 문서적인 성취운이 좋은 시기라는 것은 뭔가 이 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물이 손에 쥐어주게 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또 시험에 대비하는 분들 같으면 시험운이 좋아서 합격하게 된다든지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합격하는 것이 그분들에겐 또 제일 큰 문서가 되는 거니까요. 또 구직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직도 포함해서요. 직장운이 좋아져서 직장을 구하게 되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1년 12달 가운데 가장 매출이나 수익이 증대되는 그런 시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라도 좀 다녀올 계획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비행기 티켓도 작은 문서로 보시면 되겠고요. 각종 진급이라든지 승진, 영전운도 이런 시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운세는 좀 구체적으로 문서나 증 또 혹은 기타 다양한 서류나 양식으로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남는다는 게 다른 운과 좀 다른 점인데요. 이 운세가 전개가 되면 좋은 이유는 이 운 속에는 좀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일상의 대부분의 그런 일들이 이 운 속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사운이라든지 또 싱글인 분들에게는 이성운도 그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서운이 될 테니까요.
올해 그 양띠의 가을 운세의 그 주된 운세는 상간유수와 유화복모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또 상간유수의 운세라는 것은 사전적인 뜻은 산골짜기에 얼었던 눈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물이 돼서 흐른다는 건데요. 이런 운세에서는 얼거나 막혀있던 그런 일들이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는 거죠. 녹는다는 것은 막힌 일들이 풀려가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길하게 운세작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성과나 결과 또 성취가 나와야 될 그런 일들이 그동안 답답하게 막혀서 고민을 주었다면 이런 식의 그런 막힌 일들이 서서히 길한 방향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운세 전개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새로운 이동, 변동, 또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의미합니다. 중요한 어떤 성과나 성취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구직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오는 거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투자했던 일이나 또 업무에서 이전보다 좀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진전된 결과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연구나 또 업적 같은 그런 분야라면 그동안 공들인 그런 일들이 조금씩 성과물로 보여지는 거죠. 또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꽁꽁 막혔던 어떤 운이라고 한다면 투자가 좀 손실 구간에 머물렀다면 이런 시기부터는 서서히 수익 구간으로 꿈틀꿈틀을 한다는 건데요. 양띠분들 가운데 소송이나 또 재판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운세에서는 조금씩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반전의 실마리가 보이는 그런 운세죠. 움직임이 그동안 없던 일들이 새롭게 운세의 영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 시기가 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그런 운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하반기 마무리는 양띠는 유화복모라고 하는 1년 12달 가운데 귀인의 운이 가장 큰 운세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전적인 뜻은 유화복모라고 한다면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어머니는 귀인이 되겠죠. 귀인이 나타나서 결국 허기도 달래주고 동시에 그 극적으로 운을 전환시켜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운세의 전환이 나의 자력이 아닌 귀인이라고 하는 외부의 동력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귀인의 운세가 펼쳐지면 인덕이 크게 강하게 또 우호적으로 운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동시에 해결이 되는 그런 운세를 함께 의미합니다.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크게 만약에 바뀐 그런 운세의 환경이 있다면 그런 환경 자체도 또 귀인의 역할이 된 거니까요. 귀인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전에는 덕이 안 되던 그런 인간관계가 이런 시기에는 나에게 덕이 되는 그런 인간관계로 바뀌어서 귀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세 예측에서 설명드리는 그 밑바탕은 이것이 그 모두 운세의 작용이라는 건데요. 운세 전개의 그 환경이 귀인처럼 나에게 또 유리하게 조성이 되었다면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일들까지도 성취가 이어질 것은 아주 당연하겠죠. 그래서 항상 그 귀인의 운세에서는 일들이 좀 눈에 띄게 크게 성취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운들은 그 서로 독립된 하나의 운들이 나뉘어진 분리된 그런 운들이 아니고 서로 운들끼리 유기적으로 또 상관관계 속에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이 그동안 막혔다가 체결이 된다면 그 운 속에는 부동산 성취 운이라든지 매매 운이라든지 이런 운도 들어있지만은 동시에 누군가 매수를 한 사람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귀인이 되는 거죠. 또 구직에 성공한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운이면서 문서 운이기도 한 그 직장 운 속에는 누군가 나를 채용을 해준 거니까요. 나를 또 채용해 준 사람은 나에게 귀인의 역할이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그 길한 운세의 대부분에서는 이 귀인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또 길한 운세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꼭 이 귀인의 운이 결국 작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귀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주 폭넓은 부분에서 선하고 강한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귀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특히 운이라고 하는 것은 초하룻날 각기 그 운들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나누어지는 게 아닌 것을 감안한다면 그 한 해 마무리를 이렇게 강하게 또 귀인의 운세로 마무리를 했을 때 결국 해가 바뀌는 내년도 연초의 시작까지도 이런 귀인의 운세의 작용이 미칠 테니까요.
크든 작든 긍정적인 쪽으로 운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래서 좋은 거죠. 올 한 해도 벌써 전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와 있는데요. 길한 운세가 전개되도록 또 운세 전략도 아주 중요할 텐데요. 핵심적인 운세 전략으로 좀 실속 있게 여러분들의 운을 대박운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데요. 양띠분들 가운데 부동산의 운이 가장 좋은 달은 양력 6월과 9월이 가장 좋고요. 6월과 9월에 잡는 문서가 다른 달에 잡는 문서보다 실속 있는 영양가 있는 그런 문서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성, 연애, 애정운이 가장 강한 달은 10월 달로 보시면 되고요. 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양력 8월과 9월이 가장 유리하니까요. 이런 시기에는 돈 받을 곳 있는 곳에 전화라도 좀 해보시면 좋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양띠분들 계시다면 양력 7월과 10월은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임하시고요. 나머지 달들은 크게 수익을 성취하는 그런 달로 투자 전략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양띠분들에게는 사업의 매출이 가장 기대되는 달들은 양력 6월과 8월 그리고 9월 달로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재물운이 막혀있던 그런 양띠분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재물의 숨통이 트여지는 시기는 6월과 8월, 9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올해 하반기 아주 길한 운세가 예측이 된 양띠들 운세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양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운세 예측대로 크게 성취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실버 세대와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알찬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